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 최대의 뇌관이었죠. 유승민, 이해찬,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내부 당권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복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새누리당 경우에는 그 친여 성향 무소속 당선자가 7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7명 중에 지금까지 복당 신청을 한 당선자가 3명입니다. 예. 일단 안상수 당선자가 가장 먼저 했고요. 또 윤상현 당선자, 유승민 당선자가 어제 복당 신청을 해서 3명이 새누리당은 복당 신청을 했고요. 아직 4명이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 개인적인 지역구 그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당선자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몸값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그 무소속 당선자 2명 아닙니까? 예. 이해찬 당선자가 어제 복당 신청을 했고요. 홍일학 당선자는 아직 그 복당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에서 아직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일단 그 관심을 끌고 있는 몇몇 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승민 의원의 경우 당내 개파에 따라서 복당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분분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유승민 의원 경우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당연히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배신하는 정치인 싫어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고요. 예. 또 공천관리위원장에 있던 이항구 의원 같은 경우도 유승민 의원 받아들이면은 이건 완전히 이념 잡탕밥이 된다, 잡탕당이 된다, 이렇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이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니 이거 당이 가해자 아니냐, 공천 잘못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좀 시기를 좀 늦추자,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꾸려질 그런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좀 늦추자라고 하는 주장,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다른 분과는 좀 달리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청와대와 이제 정면으로 대치를 했었고, 이른바 배신의 정치라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당을 허용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섣불리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분명히 말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공천 파문의 피해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지금 앞으로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더라도 쉽게 결정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쉽게 복당이 허용이 되더라도 유승민,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은 왜 복당을 신청했을까요? 그러니까 복당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계산 어떤 게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계속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자신은 곧바로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 결국 무소속 흰색과 빨간색은 동색이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선 결과 어떻게 보면은 비박의 구심점이 무너진 상황이죠. 예. 그 김무성 대표가, 물론 전 대표가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상태고, 비박계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게 된다면은 물론 당장 구심점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승민 의원이 자신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했습니다만 그 유승민 의원의 또 한 사람이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탈당할 때 지역구민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주고 싶겠습니다만 또 일부 김무성 대표라든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과
이렇게 맞물려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윤상현 의원은 먼저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막말 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도권 선거에서 특히 많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복당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반성을 하고 또 당 지도부는 그걸 국민 상식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잣대를 지금 들이대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사람은 지금 피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 경우도 정치적인 결단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 이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총선 이후의 성적표는 새누리당이 제1당이 아닙니다. 122석, 그렇습니다. 한 석이 부족한데요. 2명만 입당해도 다시 제1당이 되는데 이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어떤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데요. 왜 부담이 되냐면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단 자리, 상임위원장 자리 이런 자리를 또 두고 협상을 벌여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게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야 제1당이 돼가지고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이면서 제1당이 되면서 이거 자리 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 민의를 거스리는 총선 민의를 거스리는 그런 인위적 정계 개편의 목적이 자리 싸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누리당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무소속 의원들을 받아들이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몇 명은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또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그 다른 당입니다만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지금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을 한다면 이해찬 의원이 당선자가 과연 김종인 대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을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어제 복당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복당 신청을 하면서 과연 그 이전에 당선 직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정무적 판단으로 자신을 공천 배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세종 시민들에게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건 뭐 그 복당을 신청하면은 그건 그냥 정치적으로 뭐 판단하면 될 문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된다라면은 김종인 대표하고는 나를 세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친노 좌장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자신을 공천 배제했다라는 그런 뭐 사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김종인 대표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또 먼저 이해찬 의원을 받아들일 경우 새누리당의 이 무소속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명분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입장에서는 이해찬 당선자가 있을 때와 그러니까 구심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결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만 또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해서 원내에 있으면서 그 친노 무게 중심을 잡아준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친노 의원들은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당권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당권, 대권은 과연 분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도 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결국 본인의 목적은 대권이라면 당권은 놔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국민의당의 당원에 보면은 당권 그리고 대권이 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17일까지는 당직에서 대표라도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물론 대통령 후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8월 2일 이전에 열게 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4개월짜리 대표를 더 하겠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당원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 8월 초까지 열기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새 당 대표를 뽑기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아예 12월 말이나 그리고 1월 초 정도로 연기를 하자라고 예. 하는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론화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을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공동체제를 당분간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될 부분입니다. 단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당권의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라는 그렇겠죠. 것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을 여권으로 할 건지 야권으로 할 건지에 대한 캐스팅 보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 국민의당이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어떤 색깔로 갈 것이냐,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가 당선 직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녹취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 정권 내 적폐와 관련된 사안은 셀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 수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진실을 드러내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해서 모든 국내 권력을 발휘해서 구 정권 8년의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선거 끝나자마자 적폐, 구정권, 청문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이 이제 일당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단 천정배 의원의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천정배 대표하면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원내대표 그리고 법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폐지 이런 걸 또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한미 FTA 반대 단식 투쟁 오래 했고 천정배 대표의 성향이 굉장히 개혁 원칙주의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탈레반이다라는 그런 이제 달갑지 않은 그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천정배 대표로서는 이렇게 그 야당의 선명성, 국민의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나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하고 생각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민생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당이 민생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고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의 큰 지지층인 중간층을 이탈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천정배 대표의 발언을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발언이 나오니까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인가 앞으로 국민의당이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몇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혁명군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국민의당이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다른 의원들도 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하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주장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진표 뭐 당선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면서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걸 하자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정치인은 서생적 그러니까 선비적인 문제의식 예. 그리고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춰야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정치인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그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천정배 지금 대표한테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좀 그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길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선비 정신을 물론 가져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상인 정신, 또 협상도 할 줄 알고 또 가격을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을 할 줄 아는 그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 천정배 대표 굉장한 개혁 원칙주의자라는 부분을 인정하지만은 또 현실적인 그런 감각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른바 뭐 천신정으로 불리는 과거 그 벌써 두 명이 이제 국민의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동영 의원까지. 근데 또 이쪽에서는 이상돈 비대위원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당내의 논의가 어떻게 수렴되느냐를 지켜보는 것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악법 중에 악법이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개정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80석 이상이 돼야지 그 안건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본회의 회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야당이 다 합쳐도 171석밖에 안 됩니다. 무소속, 정의당 다 합쳐도.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열세인 새누리당이 굳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 그 3분의 2를 과반으로 낮추자라고 나설 이유가 없는 일단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받을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예. 여야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역으로.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물론 과거의 국회의장의 역할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조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사봉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법안 처리 하나하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은 어느 당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 우리 그 국회법에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해야 된다,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하고 제적 과반의 그 투표로 이렇게 뽑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당도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그 야당 총선 민의를 살려서 야당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럴 경우 만약에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여서 개원 당시 일당이 되더라도 투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상황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